엄마,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여기서 조용히 지내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차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 불이 꺼진 요양원 앞. 73세 윤미경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어요.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안쪽에서는 난방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고 밖에서는 눈보라 소리만 울려 퍼졌죠. 요양원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다시는 안 오신대요. 미경은 천천히 눈밭에 주저앉았습니다. 굽은 허리, 세제로 거칠어진 손. 40년을 병원 청소부로 살아온 노파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얀 깃털처럼 쏟아지는 눈이 어깨를 덮어갔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죠. 그때였어요. 미경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죠. 미경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우야, 내가 버려졌어.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경의 눈빛이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석 달 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지하복도. 미경은 물걸레질을 하다가 갑자기 휘청거렸어요. 손에서 힘이 풀리며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미경은 손을 저었지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응급실 검사 결과 탈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며칠 입원하셔야겠어요. 병실 침대에 누운 미경. 핸드폰 연락처에서 아들 재민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10년입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 10년이 흘렀어요. 미경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료 정우에게만 연락했죠. 이틀 후였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42살의 한재민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옆에는 35의 아내 최서연이 서 있었어요. 미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재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이제 내가 챙길게. 목소리가 너무나 다정했습니다. 미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민이 서연을 돌아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귀에도 들렸죠. 서류만 잘하면 돼. 미경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꽃다발을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 왔어요. 재민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이 어때? 기억력은 괜찮아? 응? 기억력이? 아니, 그냥. 나이 드시면 다들 그렇잖아. 재민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 먼저 푹 쉬어. 그날 저녁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65살의 정우는 미경과 40년을 함께 일한 동료였죠. 아들 왔다며? 10년 만에? 응. 갑자기 와서 깜짝 놀랐어. 뭐라고 하던? 자기가 챙기겠대. 근데 서류 얘기를 하더라. 정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류? 무슨 서류? 나도 몰라. 정우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경아, 조심해.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뭔가 있는 거야. 며칠 후 퇴원 날이었습니다. 재민이 차를 끌고 왔어요. 출발하려는데 정우가 달려왔습니다. 미경아, 잠깐. 정우가 창문 너머로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이거 집에 가서 봐. 혼자 있을 때. 정우가 낮게 속삭였죠. 내가 아는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자네 치매 진단받았다며? 뭐?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 치매 진단받은 적 없어. 그래서 이상한 거야. 누가 진단서를 만든 것 같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에 정우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보였어요. 미경은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일주일 후였습니다. 재민 부부가 트럭을 끌고 미경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서연이 차에서 내리며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생각보다 크네. 좁은 2층 집이었습니다. 미경이 40년 동안 살아온 집이었죠. 재민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들어와서 모실게.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괜찮아. 나 혼자 잘 살았어. 안 돼. 병원에서도 보호자 필요하다고 했어. 미경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재민이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엄마는 1층 작은 방 쓰세요. 우리는 2층 쓸게요. 미경의 침실이 1층 작은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이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이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밥상이 차려졌어요. 미경 앞에는 어제 남은 김치와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재민과 서연 앞에는 따끈한 고기와 신선한 반찬들이 놓였어요. 서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설거지는 할머니가 하세요. 저 손 거칠어지는 거 싫거든요. 미경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연의 눈빛에는 존중이라곤 없었습니다. 알았다.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만 먹고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재민이 미경을 불렀어요. 엄마, 통장 좀 보여줘. 통장? 왜? 관리 좀 해줄게.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나 멀쩡해.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진단 받으셨잖아요. 치매 초기래요. 뭐?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재민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진단서 있어요.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미경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히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그런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죠. 이건, 엄마, 통장 주세요. 내가 관리할게요. 미경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민에게 건네주었죠. 재민이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잔액은 500만 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다예요? 응. 생활비 통장이야. 재민이 서연을 보았습니다. 서연이 눈을 치켜떴죠. 다른 통장은요?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재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이것도 내가 관리할게요. 그날 밤 미경은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뭔가 있는 거야. 미경은 천천히 일어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죠. 정우야, 내 말이 맞았어. 도와줘. 다음 날 오후였어요. 미경이 산책을 나간 사이 정우가 조용히 집에 찾아왔습니다. 미경이 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죠. 정우는 거실 벽시계 뒤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렌즈가 거실 전체를 비추었습니다. 미경이 돌아왔을 때 정우는 이미 떠난 후였어요. 미경은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죠. 그날 밤 미경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지금 막으면 또 다른 방법을 쓰겠지. 끝까지 남겨야 끝낼 수 있어. 미경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합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서연이 미경의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낡은 옷장을 열자 오래된 상자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의 편지, 젊은 시절 사진, 낡은 목걸이들.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죠. 이런 고물들을 왜 모아뒀어? 재민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시어머니 물건 정리 좀. 다 쓸데없는 것들이네. 서연이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불을 피웠습니다. 편지 묶음을 불 속에 던졌어요. 사진들도 하나씩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써준 편지들이 재로 변했죠. 이제 좀 깔끔하네. 서연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미경이 돌아왔습니다. 연기 냄새를 맡았어요. 마당에 재더미가 보였습니다. 미경이 뛰어가 바닥에 쪼그려 앉았어요. 재를 손으로 헤쳤습니다. 타다 남은 편지 조각 하나가 손에 잡혔죠. 사랑하오. 미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이걸? 서연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아, 그거요? 제가 정리했어요. 어차피 낡은 것들이잖아요. 네. 남편 유품이었어. 유품이든 뭐든 돌아가신 분 물건 붙들고 있으면 뭐해요.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였어요. 재민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명 좀 해주세요. 무슨 서류인데? 성년후견인 신청서요. 엄마 치매 있으시니까 법적으로 제가 보호자가 되어야 해요. 미경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건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재민이 펜을 건넸습니다. 미경의 손이 천천히 이름을 썼어요. 윤미경. 재민이 서류를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미경은 정우에게 문자를 보냈죠. 성년후견인 서류에 서명했어. 곧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다 기록하고 있어. 조금만 참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재민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것도 서명 좀. 이건 뭐니? 요양원 계약서예요. 미경이 서류를 보았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 500만 원으로 요양원을 들어가? 네. 평생 계약이에요. 말이 안 돼. 요양원이 그렇게 싸지 않아.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하세요. 재민아, 서명 안 하시면 치매 환자로 강제 입소시킬 수도 있어요. 미경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결국 미경은 서명했습니다. 재민이 나간 후 미경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버릴 생각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금방 닦아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우야, 요양원 계약서까지 썼어.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겠어. 알았어. 내가 변호사랑 연결해 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흘 후 아침이었습니다. 재민이 미경의 방문을 열었어요. 엄마, 오늘 요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벌써? 네. 좋은 곳이에요. 산 좋고 공기 좋고. 미경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챙겼습니다. 재민이 서둘렀어요. 빨리요. 늦으면 안 돼요. 차에 올랐습니다. 서연은 함께 오지 않았어요. 재민 혼자였죠.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점점 건물이 사라지고 나무만 보였어요. 재민아, 여기가 어디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시간을 더 달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낡은 건물 앞이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있었지만 불은 거의 꺼져 있었죠. 여기가 요양원이야? 네. 조용해서 좋아요. 재민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경도 따라 내렸어요. 요양원 직원이 나왔습니다.
신규 입소자분이시죠? 네. 윤미경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계약금 500만 원 입금 확인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미경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난방도 약했죠. 작은 방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미경이 재민을 돌아보았습니다. 재민아, 여기는. 재민이 미경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여기서 조용히 지내세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민아, 다시는 안 와요.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재민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재민아, 재민아. 미경이 뒤따라 나갔지만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밖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요양원 직원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다시는 안 오신대요. 미경은 철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쳤어요. 안에서는 난방기 소리만 웅웅거렸고 밖에서는 눈보라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미경은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버려졌어. 어디야? 산속이야. 요양원인데. 불법인 것 같아. 주소 보내. 바로 갈게. 미경이 위치를 보냈습니다. 정우야, 빨리 와줘. 1시간이면 도착해. 기다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렸죠. 밤이 되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복도에 불도 꺼졌죠. 미경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우였어요. 뒤에 차가 서 있었죠. 미경아, 가자. 어떻게 들어왔어? 불법 요양원이라 밤에도 관리가 허술했어. 빨리 나가자. 미경이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갔죠.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응. 이제 끝까지 가자.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했죠. 정우가 미경을 보았습니다. 미경의 눈빛이 변해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도울게.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미경의 얼굴은 차분했어요.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의 집. 우편함에 등기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재민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죠. 미경의 원룸이 재민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됐다. 재민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달려왔어요. 뭐가 됐어? 집. 엄마 집 명의가 내 앞으로 넘어왔어. 재민이 서연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제 숨 좀 쉬겠다. 이거 하나면 끝이야. 재민이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서연이 물었어요.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최소 2억은 된대. 2억?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빚 갚고도 남겠네. 재민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한재민입니다. 곧 해결돼요. 집 하나 넘어왔거든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한 달이면 정리할게요. 2억은 나올 겁니다. 좋아. 한 달 더 기다려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민이 환호했어요.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서연이 샴페인을 꺼내왔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거품이 터졌어요.
우리 이제 제대로 살 수 있겠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어요. 정우의 사무실. 미경이 차분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아, 재민이 명예 이전 성공했대. 정우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재민의 SNS가 떠 있었죠. 환호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미경이 화면을 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 기분이 어때? 별로 안 느껴지네. 미경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집이 뭔지 알아? 응. 전세 사기 직전 물건이야. 임자가 밤에 도망간 집이지.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뭐? 일부러 그 집을 내 명의로 해뒀어. 10년 전부터. 미경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놈이 가져간 건 껍데기야. 이틀 후였어요. 재민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손님, 이 집 팔기 힘들겠는데요. 왜요? 전세 사기 물건이에요. 임차인이 3천만 원 물고 있고 집주인은 잠적했어요. 재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팔아봤자 3천만 원도 안 나와요.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고요. 말도 안 돼. 재민이 비틀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재민. 서연에게 말했어요. 집이 팔리지 않아. 뭐? 전세 사기 물건이래. 돈이 안 나온대.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빚은 어떻게 갚아?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재민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사채업자였죠. 한 과장, 돈 준비됐나? 그게, 뭐, 안 됐어? 약속 어긴 거 알지?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 없어. 내일까지 반만이라도 가져와. 안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시어머니 집이 좋다고 했잖아. 닥쳐.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싸웠어요. 정우의 사무실에서 미경은 홈캠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재민 부부가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를 비난하며 소리를 질렀죠. 미경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정우가 옆에서 물었어요. 다음은? 법정이지. 저놈들을 법정에 세워야 해. 미경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정법원 복도. 재민과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성년후견인 신문 날이었습니다. 재민이 시계를 보았어요. 곧 시작하겠네. 어머니는 안 오시나? 올 리가 없지. 요양원에 계신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문이 열렸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신청인 한재민입니다. 피신청인 윤미경 씨는?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민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그때였어요. 법정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커졌죠. 한 여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단정한 머리, 또렷한 걸음걸이. 윤미경이었습니다. 재민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연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게. 미경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미경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단단했어요. 신청인 측에서는 피신청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미경이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치매요?
저는 일상생활 다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단서가 있잖아요. 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재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진단을 냈는지 증거도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았어요. 진단서를 확인해 보니 발급병원과 의사 서명이 의심스럽습니다. 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재민이 변호사를 돌아보았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죠. 미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피신청인은 현재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인 측에 서류 위조 의혹이 있습니다. 서류 뭉치가 제출되었어요. 재민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판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단서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소집하겠습니다. 퇴정종이 울렸어요. 재민이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미경이 재민을 보았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짓? 내가 나한테 한 짓이지. 엄마, 산속에 버리고 다시는 안 온다고 했잖니.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미경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보자. 재민아. 미경이 법정을 나갔어요. 재민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고마워, 정우야.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탄 미경.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은 전부 보여줘야지. 저놈들이 뭘 빼앗으려 했는지.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법원 복도에 남은 재민과 서연. 서연이 재민의 팔을 붙잡았어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멀쩡하잖아. 모르겠어. 재민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단서가 가짜라는 게 들통나면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재민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죠. 복도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마치 재민의 인생처럼요. 2주일 후 법정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신문날. 재민과 서연이 앉아 있었어요. 재민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곧 시작하겠네. 어머니는 안 오시나? 올 리가 없지. 요양원에 계신데.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죠. 성년후견인 신청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재민이 일어섰어요. 신청인 한재민입니다. 피신청인 윤미경 씨는? 판사가 물었습니다. 재민이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출석이 어렵습니다. 그때였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이 커졌죠. 한 여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 단정한 머리, 또렷한 걸음걸이. 윤미경이었습니다. 재민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서연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저게... 미경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꼿꼿했어요. 눈빛이 또렷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미경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단단했어요. 신청인 측에서는 피신청인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입니까? 미경이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치매요? 저는 일상생활 다 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재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진단서가 있잖아요. 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재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 진단을 냈는지
증거도 있습니다. 재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산속 요양원에 유기한 증거입니다. 홈캠 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눈 내리는 밤, 철문 앞에 홀로 서 있는 미경의 모습. 엄마, 여기서 조용히 지내세요. 다시는 안 와요. 재민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 재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판사가 서류를 보았어요. 진단서 진위 여부와 유기 사실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다음 재판은 2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퇴정종이 울렸어요. 재민이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미경이 재민을 보았어요.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짓? 내가 나한테 한 짓이지. 엄마, 산속에 버리고 다시는 안 온다고 했잖니. 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경이 돌아섰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보자. 재민아. 미경이 법정을 나갔어요. 재민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미경아. 고마워. 두 사람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재민과 서연은 복도에 남았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대. 우리 어떻게? 모르겠어. 재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끝난 건가? 핸드폰이 울렸어요. 사채업자였습니다. 재민은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복도 창밖으로 미경이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당한 뒷모습이었죠. 재민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2주일 후 최종 재판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어요. 소문이 퍼졌죠.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다는 이야기가요. 재민과 서연이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판사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 뭉치가 판사 앞에 놓였습니다. 피해자 윤미경 씨는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의료기기 핵심 특허를 공동 개발했습니다. 재민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특허 로열티가 지난 40년간 누적되어 현재 3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재민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300억?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8채와 상가 2동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자산은 신탁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연이 재민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엄마가 300억이 있었어?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원룸은 전세 사기 물건으로 실제 가치는 거의 없습니다. 재민이 주저앉았어요. 판사가 재민을 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재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런 재산이 있는 줄. 그래서 유기한 겁니까?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서류 위조와 유기죄가 명백합니다. 피고인 한재민은 징역 10년, 피고인 최서연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재민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온 미경. 정우가 옆에 서 있었어요. 끝났네. 응. 미경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미경아, 이제 뭐 할 거야? 재산 일부는 요양원에 기부할 거야.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해서. 정우가 미경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 생각했어. 며칠 후였어요. 미경은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여보, 당신이 남긴 특허로.
저놈을 심판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약속한 대로 살 거예요. 미경이 일어섰어요.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정우가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미경도 옆에 서 있었죠. 진짜 가는 거야? 응. 40년 동안 청소만 했잖아. 이제 좀 쉬어야지. 미경이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우야. 응? 이제야. 내가 왜 청소부로 살았는지 말할 수 있겠네. 정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경이 탑승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햇살이 그녀를 비쳤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미경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감동과 반전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